18번입니다. 자, 배낭여행을 하는 내 친구 ABCD가 어떤 숙소 3개의 방, 301호, 302호, 303호에 임의로 배정받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단 빈 방이 있을 수도 있다고 했죠. 자, 이렇게 빈 방이 있을 수도 있다는 말. 바로 이 ABCD가 모두 다 301호에 배정받아도 된다는 거죠. 그걸 일명 선생님은 무엇이라고 했죠? 몰빵도 가능하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 중복 순열의 대표적인 문제가 선생님 무슨 문제로 이야기했습니까? 바로 호텔 문제라고 했잖아요. 호텔 문제. 자, 호텔 문제인데 가장 중복 순열의 가장 기본은 이 선생님 표현으로 말하면 빈방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빈방 오케이 이렇게 선생님이 개념 정리를 해 주었습니다. 저 301호에 이 한 방에 A, B, C, D 모든 친구들이 투숙을 해도 된다고 했죠. 자, 그러면 이렇게 A, B, C, D 네 명이 있고요. 301호, 302호, 303호가 있을 때, 자, 선생님이 개념 시간으로 빌려서 말한다면, 자, 이 301호 방은 바로 뭐다? 바다가 보이는 바로 방이 되고, 기억나나요? 302호는 산이 보이는 바로 방이 되고, 303호는 옆에 있는 건물에 벽이 보이는 방이다. 이렇게 기억하면서 이 A, B, C, D한테 호텔 문제는 뭐 한다? 인터뷰한다고 했죠. 즉, 움직이는 것과 고정된 것이 있을 때, 즉, 사람이 움직여서 방에 투숙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호텔 방은 딱 고정이 되어 있죠. 그죠? 자, 그럴 때 항상 우리는 누구한테 인터뷰를 하자? 바로 움직이는 것에게 뭘 하자? 인터뷰를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맞나요? 자, 이럴 때 A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너 어느 호실로 갈래?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A는 자기가 좋아하는 곳으로 가겠죠. 그러면 이 A가 이 세 개의 방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으니까 바로 몇 가지가 된다? 세 가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A는 바다가 보이는 이 방으로 왔다고 가정을 합시다. 자, 그러면 일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곱하기죠. 그죠? 그러면 또 B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B에게 어느 방으로 갈래? 그러면 B는 산이 좋아요. 산 보이는 이 바로 방이 좋으니까 바로 세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니까 B가 갈 수 있는 것도 몇 군데, 세 개의 방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겠죠. 그럼 B가 어디에? 바로 산이 보이는 방으로 왔다고 합시다. 그럼 일이 끝나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러면 C에게도 또 물어보는 거죠. 어느 바로 방으로 네가 투숙을 할래 물어봤을 때 C는 기존에 A, B가 301호, 302호에 있다고 해서 못 가는 것이 아니라 또 갈 수가 있죠. 즉 C가 어디에? 301호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C는 또 이 301호, 302호, 303호 중에서 한 군데를 선택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 D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D에게 물어봤을 때 어디에 갈래? 물어봤을 때는 D는 사실 바다가 좋은데 혼자 좀 편안하게 자고 싶어요. 그러면 D는 303으로 가도 되겠죠. 그죠? 그래서 D가 갈 수 있는 것도 몇 군데가 된다? 세 군데가 되는 거예요. 그럼 D가 바로 303호에 왔다면 이 301호의 두 명이 302호, 303호에는 각각이 한 명이 잔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선생님이 뭐라고 했죠? 이 B와 D가 모두 다 어디에? 바로 바다가 보이는 이 호실로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바로 무엇이 됩니까? 빈 방이 되잖아요. 그죠? 비어 있는 방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우리가 있을 수도 있다고 했기 때문에 대표적인 호텔 문제가 바로 무엇이 된다? 바로 중복 순열의 대표적인 문제인데 바로 누구하고 인터뷰를 해라? 움직이는 것에 인터뷰를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3의 몇 제곱? 4제곱이 되어서 바로 81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런데 보통 풀이집에 보면 이것을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 바로 3파의 4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렇게 바로 여러분들이 표현하기는 어떻다?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복순열은 바로 무엇으로? 바로 곱의 법칙으로 우리가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다고 했죠. 그러니 굳이 이런 기호를 써서 사용할 필요가 없고 이 호텔 문제는 대표적인 중복 순열 문제이기 때문에 고배 법칙으로도 충분하다. 그 대신 누구에게 인터뷰를 하라? 움직이는 것에게 인터뷰를 하라.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런데 이 호텔 문제와 똑같은 내용이 바로 무엇이다? 바로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함수의 개수 구하는 문제. 얘도 바로 대표적인 바로 중복 순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선생님이 이번에는 바로 함수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이렇게 A, B, C, D가 지금 있는 이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X집합이라 하고 302호, 302호, 303호를 바로 Y집합이라고 한다면 이 함수 fx는 X에서 Y로의 함수가 되는 거죠. 이 함수의 개수를 구하라 이런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함수는 어떻게 됩니까?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가 바로 공역에 있는 원소에 하나씩만 대응할 수 있는 게 바로 함수가 되잖아요. 따라서 A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몇 가지가 된다? 네 가지가 되죠. 그래서 A가 예를 들어서 자, 조금 전과 마찬가지로 301호를 선택했을 때 그러면 B는 어떻게 된다? B는 자, 이 세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따라서 일이 끝나지 않았고 B도 선택할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된다? 네 가지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조금 전과 마찬가지로 B는 302호에 선택했습니다. 자, 그러면 C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된다고요? 이 세 개 중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으니까, 아, 미안합니다. 여기가 네 가지가 아니죠. 301호, 302호, 303호니까 몇 가지씩 되어야 된다? 세 가지씩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C도 몇 가지다? 세 가지가 되겠죠. 인터뷰를 하니까, 아, 나는 이 세 개 중에서 301호로 갈 거예요.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D도 아직 일이 끝나지 않았죠. 자, D도 이 세 개의 방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자, D는 301호에 가고 싶지만, 어떻게, 혼자 편안하게 쉬고 싶어서 303호에 갔죠. 자, 그러면 D도 몇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세 가지를 선택할 수가 있으니까, 전체 3의 4제곱, 바로 81가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만들면 함수가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표현 방법대로 모든 사람들이 어느 방을 바로 301호의 방으로 이렇게 몰빵해도 된답니다. 몰빵해도 되겠죠. 그러면 이 말은 함수로 말한다면 치역이 몇 개 되는 하나가 되는 바로 어떤 함수가 되겠습니까? 상수 함수가 되는 거죠. 이것도 하나의 함수잖아요. 그죠? 그럴 때 이 302호와 303호가 여기로 빌어서 이야기를 한다면 화살을 맞지 못했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호텔 문제로 말한다면 빈방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렇게 그냥 문제 풀 수도 있고 또 함수의 개수로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 또 우리 함수의 개수 문제는 앞으로 많이 나오니까 또 그때 가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항상 함수의 개수 문제로 풀라는 뜻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읽었을 때 경우의 수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보고 바로 호텔 문제라는 거 그리고 빈방 오케이라는 것을 반드시 떠올려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개념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빈방 오케이는 쉽지만, 자, 빈방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빈방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 자, 이거는 바로 더 어렵다고 했죠. 이런 문제는 두 가지로 풀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여삭궁 풀이로 풀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분할과 분배를 이용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자, 그것은 나중에 나오면 선생님이 또 한번 설명을 해줄 것입니다. 그게 함수로 말한다면 이 빈방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은 모두 결론적으로 보면 뭐다? 이 치역의 개수가 결정이 되는 거죠. 치역이 어떻게 구성된다?
결정이 되는 이런 이야기들이 바로 함수 개수 문제에서 바로 이 호텔 문제로 말하면 빈 방이 있으면 안 된다. 그런 문제로 또 통하게 되니까 나중에 문제가 나오면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인 호텔 문제에서의 빈방 오케이. 이 문제가 바로 누구와 중복 순열과 딱 맞아 들어간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파이라는 기호를 쓸 필요 없이 우리는 무엇을 이용해서 사용하면 되겠다. 반드시 곱의 법칙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19번입니다. 자, 서로 다른 연필 다섯 자루와 서로 다른 지우개 세 개를 학생 세 명에게 남김없이 나누어 주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지우개는 한 개씩, 연필은 임의로 나누어 준다고 했어요. 그런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자, 연필을 받지 못하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다고 했죠. 지금 연필과 지우개를 학생에게 나누어 줍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이걸 한꺼번에 전체 다섯 자루와 세 개가 있으니까 여덟 개가 되니까 여덟 개를 세 명한테 나누어 준다. 이렇게 문제 처리를 하면 안 됩니다. 항상 종류가 다른 두 가지를 세 명에게 나누어 줄 때는 항상 여러분들 연필 먼저 나누어 주고 지우개 나누어 주든지 지우개를 먼저 나누어 주고 연필을 나중에 나누어 주든지 따로따로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한꺼번에 여덟 개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 서로 다르잖아요. 그죠? 얘는 연필이고 지우개. 그리고 조건도 지우개의 조건과 연필의 조건이 따로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연필이나 지우개 중에 무엇을 하나 나누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종류의 바로 이 도구를 필기 도구를 나누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자, 서로 다른 연필 다섯 자루죠. 그러면 그 연필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자, 다른 문자로 이렇게 표현을 해보세요. 그럼 얘들은 바로 뭐다? 연필을 우리가 나타냈는데 서로 다른 연필이에요. 연필이 모두 다 다른 연필입니다. 그리고 지우개 세기도 서로 다르죠, 그죠? 그럼 지우개를 알파, 베타, 감마라고 서로 다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서로 같은 지우개다 그렇게 하면 알파, 알파, 알파 이런 식으로 아니면 1, 1, 1 아니면 여러분들 연필을 1, 2, 3, 4, 5 이런 식으로 마음대로 표현해도 되겠습니다. 자, 학생은 세명이니까 보통 선생님은 이 사람을 보통 영어 대문자 A, B, C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나름이니까 여러분들 마음대로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연필을 먼저 나누어 줄까요? 지우개를 먼저 나누어 줄까요? 선생님 같으면 지우개를 먼저 나누어 주겠습니다. 왜? 지우개는 한 개씩 꼭 나누어 주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지우개 세 명을 서로 다른 사람한테 나누어 주는 거죠. 맞나요? 그러면 사실 결론적으로 이 알파, 베타 감마는 서로 다른데 이 서로 다른 세 가지를 서로 다른 세 명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우리가 호텔 문제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 알파, 베타, 감마가 바로 무엇이 되고 바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A와 B와 C가 바로 무엇이 된다? 바로 호텔 방이 되는 겁니다. 그럼 항상 우리 누구한테 인터뷰하라? 움직이는 거한테 인터뷰하라는 거죠. 연필과 지우개가 움직이고 이 받는 사람이 딱 고정이 되어서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알파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알파한테 가면 너 누구한테로 갈래? 물어본다면 바로 A, B, C 세 명 중에 어디에 가도 되니까 바로 세 가지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일이 끝나지 않았죠. 그럼 알파가 만약에 A로 갔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베타는 A로 갈 수가 있나요?
베타는 A로 갈 수가 없죠. 왜? 지우개는 한 개씩 나누어 준다고 했으니까. 벌써 알파가 받았으니까 베타는 B나 C 중에 한 사람한테 가야 되겠죠. 따라서 베타는 몇 가지가 된다? 두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B가 C한테 갔다면 이 나머지 하나인 이 gam마는 바로 누구한테 갈 수밖에 없다? 바로 B한테 갈 수밖에 없으니까 한 가지가 되겠죠. 자, 이걸 멋있게 표현하면 바로 무엇이 됩니까? 3팩토리얼이 되는 거예요. 이 알파, 베타, 감마를 가지고 일렬로 줄을 세우는 가지가 여섯 가지잖아요. 그죠? 얘를 줄을 세웠을 때 그 여섯 가지 종류가 있겠죠. 그걸 그대로 A, B, C 사람한테 배열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해되나요? 자, 그렇게 생각해서 이 지우개는 중복 순열이 아니라 그냥 뭐가 된다? 세 명을 바로 줄 세우는 것과 똑같은 그냥 순열이 된다는 것입니다. 중복 순열이 아니라 그냥 순열이 되는 거예요. 꼭 한 사람이 하나씩은 꼭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지우개를 모두 다 나누어 줬잖아요. 그죠? 그럼 일이 끝났나요? 끝나지 않았죠. 이제 연필을 나누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바로 뭐다? 곱의 법칙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것은 바로 지우개를 나누어 준 경우의 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연필을 나누어 줄 때는 연필이 사람한테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바로 움직이는 게 바로 연필이 되니까 연필에게 인터뷰를 하는 거죠. 즉 A에게 인터뷰하는 거예요. 그럼 너 누구한테 갈래? 그럼 바로 세 가지가 되겠죠. A한테 갈 수도 있고 B한테 갈 수도 있고 C한테도 갈 수 있으니까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연필 A는 바로 B한테 왔다면 이 B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B한테 또 가도 되죠. 왜냐하면 연필을 받지 못하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다는 말. 이 말이 바로 호텔 문제로 말하면 빈방 오케이가 되는 거죠. 즉 여기 있는 A, B, C, D, E가 사람이 되는 거고 바로 라지 A, B, C는 바로 바다가 보이는 방, 산이 보이는 방, 벽이 보이는 방 이렇게 방으로 딱 고정이 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빈방 오케이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B도 몇 가지? 세 가지 되나요? B도 이 세 개 중에 어디에 가도 되겠죠. C도 몇 가지? 세 가지가 되나요? D도 몇 가지가 되나요? 세 가지가 되겠죠. E도 몇 가지가 되나요? E도 여기 온다면 세 가지가 될 수가 있겠죠. 이해되나요? 이렇게 하면 연필을 모두 다 나누어 준 경우의 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연필을 나누어 줄 때 바로 순열은 순열이지만 무슨 순열이 된다? 바로 중복 순열로 여러분들이 처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지우개를 나누어 주고 연필을 나누어 주니까 반드시 여기는 무엇을 각각 두 개를 하나의 지우개를 다 나누어 준 다음에 연필을 나누어 줬으니까 곱의 법칙을 이용하면 되고 이 각각도 지우개와 연필도 모두 다 곱의 법칙을 이용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3의 5제곱이 얼마죠? 바로 243이 됩니다. 그리고 3팩토리얼이죠. 바로 6이 되겠네요. 그럼 243과 6을 곱하면 되니까 6, 3, 18에다가 6, 4, 24니까 25가 되겠죠. 6, 22, 14가 되어서 자, 전체 겨우의 수는 몇 가지가 되겠다? 1458가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20번입니다. A 중학교 학생들은 세 개의 고등학교 중에서 한 학교에 배정이 되고 B 중학교 학생들은 네 개의 고등학교 중에서 한 학교에 배정이 된다고 합니다. 자, 지금 A 중학교 학생은 두 명이 있고요. B 중학교 학생은 세 명이 있대요. 이 다섯 명이 고등학교에 배정되는 경우의 수를 구해보라고 하죠. 자, 그러면 A 중학교 학생 두 명을 여기 AB라고 썼으니까 예를 들어서 김 씨와 지금 이 씨라고 합시다. 자, 선생님이 예를 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비중학교 학생들은 세명이니까 여기에 뭐 홍씨, 또 배씨, 또뭐 강씨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이렇게 세 명이 있다고 합시다. 자, 이럴 때 A 중학교 학생들은 세 개의 고등학교 중에 하나에 배치가 된다고 배정이 된다고 했죠. 그러면 고등학교를 우리는 쓰는 것만 뭐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뭐 세 개니까 알파, 베타, 감마라는 고등학교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자, 그러면, 자, 배정은 실질적으로는 뭐 교육청에서 하겠지만, 그냥 김 씨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김 씨라는 학생한테 너 어느 학교 가고 싶어?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겠죠. 그럼 김 씨는 바로 이 알파, 베타, 감마 세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으니까 세 가지가 되겠죠. 그럼 이 김씨라는 학생이 바로 베타라는 학교로 우리가 배정이 되었다면 이 일이 끝나지 않았고, 자, 이씨라는 이 학생한테 물어본다면 이 이씨는 베타로 가도 되겠죠. 왜? 여기는 빈방 오케이 이런 말은 없지만 학교를 배정하니까 이 이씨라는 이 학생은 베타라는 학교로 갈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이씨가 여기 와도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조건이 없잖아요. 이 씨는 김 씨와 다른 학교에 가야 된다. 이런 조건이 없다는 말은 이 씨도 이 세 개의 학교 중에서 하나의 학교에 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A 중학교 학생을 바로 학교 배치할 수 있는 방법이 9가지가 된다는 거예요. 되겠나요? 그러면 이 비중학교 학생은 바로 네 개의 고등학교 중에 하나에 배정된다고 했으니까 그 네 개의 고등학교를 알파, 베타, 감마, 델타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홍씨라는 친구가 어디에 가고 싶니 물어봤을 때 이 네 개의 학교 중에 감마라는 학교에 가고 싶다. 그는 감마로 간다고 해서 한 가지가 아니죠. 알파로 배정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자기는 감마가 좋지만 알파로도 배정받을 수 있으니까 몇 가지가 된다. 네 가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배치라는 학생도 몇 가지가 된다? 네 가지가 되겠죠. 더 이상 적지 않아도 되겠나요? 자, 강신하는 친구도 몇 가지? 네 가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얘가 바로 얼마가 되죠? 바로 4의 세제곱 64가지의 경우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A 중학교 학생과 B 중학교 학생을 각각 배정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는 이 9가지와 이 64가지를 더해줘야 되나요? 곱해줘야 되나요? 즉, 합의 법칙을 이용합니까? 곱의 법칙을 이용합니까? 합의 법칙이란 말은 분류를 했다는 말이고, 곱의 법칙은 일이 끝나지 않아서 연달아 수행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A 중학교 학생, B 중학교 학생이 배정되는 것이니까 바로 이것은 합의 법칙으로 분류했던 게 아니죠. A를 배정한 다음에 연달아서 B를 배정해야 되니까 바로 곱의 법칙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나요? 따라서 9가지와 64가지를 곱해줘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94, 36에 곱이기 54면 57이 되어서 자 전체 만들 수 있는 바로 배정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576개가 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배 씨가 왔고 여기가 강 씨가 왔다면 바로 알파라는 학교에는 강 씨만 가는 거고요. 강 씨만 가는 거고 베타라는 학교에는 A 중학교에서 김 씨, 이 씨 모두 다 가면서 자, B라는 이 중학교는 배 씨 학생이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감마라는 곳은 홍시만 가는 거고 델타라는 이 학교에는 아무도 배정이 안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바로 중복 순결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항상 누구한테 인터뷰한다? 움직이는 거한테 인터뷰를 한다는 거 잘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21번입니다. 자, 서로 다른 과일 7개를 3개의 그릇 ABC에 남김없이 담으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릇 A에는 과일을 몇 개만 담아라. 두 개만 담아 달라고 하네요. 그리고 과일을 하나도 담지 않는 그릇이 있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과일이 그릇으로 우리가 이동을 하게 되겠죠. 그럼 과일이 7개니까 선생님 편하게 1번부터 과일을 이름을 다 적는 것보다는 그냥 서로 다른 과일 7개의 과일을 바로 그릇 A, B, C에게 바로 배정을 하는 거죠. 나누어 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상자에는 과일을 몇 개 담아달라? 두 개만 담아달라요. 그러면 이 A 상자부터 우리가 두 개를 담아주면 되겠죠. 그러면 7개 중에서 몇 개를? 두 개만 선택을 하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3번과 5번을 선택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이 3번 과일과 5번 과일은 바로 이 A 상자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이 7 컨비네이션 이 안에는 여러 개의 경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3과 5를 우리가 딱 정해놔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딱 정해놔 이렇게 경우의 수가 딱 결정이 나면 A 이 상자에는 3, 5를 집어넣어도 되죠. 그러면 이제 여기는 3번 과일과 5번 과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죠. 따라서 곱의 법칙, 바로 곱하기를 해줘야 되겠죠. 이제 나머지 몇 개의 과일이 남았습니까? 5개의 과일이 남았는데 이 5개의 과일을 바로 몇 개의 상자, 2개의 상자에 우리가 담아 넣으면 되겠죠. 그런데 과일을 하나도 담지 않는 그릇이 있을 수도 있다는 말은 바로 호텔 문제로 말한다면 얘는 빈 방이 있어도 된다, 안 된다? 있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 5개의 과일이 모두 다 B라는 그릇으로 담아도 된다는 거죠. C에는 하나도 담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B가 바다를 보는 방이고 C가 바로 산을 보는 방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누구한테 인터뷰한다? 움직이는 거한테 인터뷰를 하면 되겠죠. 1이 갈 수 있는 거 몇 가지? 두 가지. 2도 두 가지. 4도 두 가지. 6도 두 가지. 7도 두 가지가 되어서 2의 5제곱까지가 되겠죠. 이렇게 처리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7 컨비네이션 2는 어떻습니까? 바로 21가지 맞나요? 7 곱하기 6을 2 팩토리얼 2로 나누어 주면 되니까 바로 이 컨비네이션 2는 꼭 잘 기억하라고 했죠. 짝수와 약분하면 21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의 5제곱 바로 32가지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는 21과 32만 하면 되겠습니다. 21 곱하기 31을 하면 되겠죠? 2가 되고 4가 되고 3이 되고 6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얼마가 되겠습니까? 672가 되겠네요. 따라서 전체 경우의 수는 얼마가 된다? 672. 바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A 그릇에 과일을 두 개만 담으라고 했으니까, 맞죠? 우리는 먼저 A에 들어갈 이 과일을 먼저 선택을 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22번입니다. 자, 전체 집합류는 1부터 6까지의 원소 6개가 있는데요. 이 두 부분 집합 AB에 대하여 자, A와 B 집합의 교집합은 2, 5로 딱 고정입니다. 자, 그런데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5개예요. 자, 이런 조건이 성립하도록 하는 집합 AB의 순서상의 개수. 자, 이런 집합의 순서상의 개수를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곤 하죠. 그죠? 이런 문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냥 풀면 안 되고 반드시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처리해 주기 바랍니다. 자, 여기 있는 집합을 A 집합, 여기 집합을 B 집합이라고 했을 때 자, 교집합은 2호가 딱 고정이에요. 자, 교집합은 2호니까 2와 5는 여기에 딱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전체 집합에서 2와 5는 여러분들이 지워버리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합집합의 원소가 5개라고 하죠. 그러면 합집합은 이 전체 이 세 개의 방을 다 의미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벌써 여기에 바로 2개의 원소가 와 있으니까 여기 있는 부분과 여기 있는 부분, 선생님은 보통 이런 문제를 풀 때 여기를 1번 방, 여기를 2번 방, 여기를 3번 방, 교집합이 3번 방, 즉 1번 방이 A 차집합 B죠. 2번 방을 B 차집합 A, 3번 방은 바로 A 교집합 B, 그리고 전체 집합이 있으니까 이 합집합의 여집합이죠. 그죠? 이 방을 4번 방. 그럼 이걸 바로 호텔 방으로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3번 방에는 벌써 2호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번, 2번, 3번 방을 합쳐서 몇 개? 5개의 원소가 되라고 했죠. 그런데 2개의 원소가 벌써 들어와 있으니까 3개의 원소만 더 들어와야 돼요. 근데 지금 남아있는 원소는 몇 개입니까? 바로 원소가 1, 3, 4, 6, 4개의 원소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엇부터 생각할래요? 이 합집합의 원소가 5개죠. 그러면 여기에 1번 방과 2번 방은 합쳐서 몇 명만 들어올 수 있다? 3명만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았는 한 명은 어디로 가야 된다? 4번 방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걸 여러분들이 눈치채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합집합을 생각하지 말고 이 합집합이 아닌 바로 합집합의 여집합인 방, 이 4번 방에 들어갈 1, 3, 4, 6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되겠죠. 즉, 4개의 원소 1, 3, 4, 6 중에서 몇 개를, 한 개를 먼저 선택해서 바로 4번 방에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은 자, 6번을 선택해서 바로 이 4번 방에 6번이 들어갔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남았는 이 원소는 1과 3과 4잖아요. 그죠? 이 1, 3, 4는 1번 방, 2번 방에 어디에 가도 상관이 없는 거죠. 즉, 모두 다 1번 방에 와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모두 다 1번 방, 즉 A 차집합 B에 왔다고 가정해도 합집합 전체는 얼마가 된다? 바로 원소가 5개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1번한테 물어보는 거죠. 몇 번 방 갈래? 3번 방에는 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1번한테 물어보니까 1번 방, 2번 방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데 1번은 1번 방에 왔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이제는 3번 학생한테 물어보면 3번한테 물어보면 되겠죠. 몇 번 방에 갈래? 1번 방에 가도 되고 2번 방에 가도 되겠죠. 그죠? 그래서 3번은 바로 이 2개 중에 하나인 바로 2번 방에 갔다고 할까요? 그래도 이 3번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1번 방과 2번 방 2개가 되겠네요. 이해가 되나요? 자, 그리고 4번한테 물어봤을 때는 4번은 1번을 가도 되고 2번을 가도 되니까 바로 4번도 몇 가지가 된다? 2가지가 되는데 자, 4번이 바로 이 2번 방에 왔다면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 바로 이 형태에서는 A 집합은 어떻게 된다? 1과 2와 5라는 바로 원소를 가지게 되고 B라는 집합은 어떻게 되죠?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순서상을 하나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3번과 4번이 모두 다 1번 방에 왔다면 1번 방에 왔다면 A 집합은 어떻게 된다? 바로 1, 2, 3, 4, 5가 되고 B 집합은 바로 무엇이 된다? 2와 5만 있겠죠. 요 2와 5는 교집합이니까 바로 B 집합도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바로 집합의 순서상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얘만 처리하면 되니까 4 컨비네이션이란 4가지가 되고요. 2의 세제곱은 바로 8이 되겠죠. 따라서 이런 집합 A와 집합 B의 순서상의 개수는 몇 개를 만들 수가 있다? 32개를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 4번 방에 왜 하나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
바로 합집합의 원수가 5개라고 했으니까 맞죠? 이 호텔 문제로 말한다면 이 6명의 사람이 4개의 호텔 방에 투숙하는데 이 바로 이 3번 방에는 2, 5만 들어가고 이 1번, 2번, 3번 방 합쳐서 몇 명이 들어가라? 5명이 들어가란 말은 4번 방에는 꼭 한 명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 이렇게 여러분들 이런 집합 문제도 여러분들이 호텔로 생각하면서 각각의 구역을 방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쉽게 처리할 수 있을 거예요. 아시겠나요? 23번입니다. 자, 6개의 음식점을 대상으로 위생 상태를 점검하여 점검표에 표시하려고 합니다. 자, 상태가 양호이면 동그라미, 보통이면 세모, 불량이면 X로 표시할 거예요. 자, 이때 위생 상태가 양호한 음식점이 2개 이상인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음식점이 6군데가 있으니까 바로 1번 음식점, 2번, 3번, 4번, 5번, 6번 음식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위생 상태가 양호이면 O, 보통이면 세모, 불량이면 X. 이렇게 3개 중에 하나를 표현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 여기까지만 생각하고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각 음식점마다 3개씩을 표현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바로 첫 번째 음식점도 몇 가지? 3가지. 두 번째도 세 가지. 세 번째도 3가지. 네 번째 음식점도 5번째 음식점도 6번째 음식점도 모두 다 3가지가 되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 말은 바로 이 음식점이 바로 무엇이 된다? 바로 중복 순절로 말한다면 바로 움직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동그라미 세모 X가 바로 바다가 보인다, 산이 보인다, 벽이 보인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냥 여기까지만 물어본다면 바로 무엇이 된다? 3의 6제곱까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죠. 조건이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자, 그런데 이 3의 6제곱까지 수 중에서 양호한 음식점이 몇 개 이상, 2개가 아니라 2개에다가 무엇이 붙었죠? 이상이 붙었습니다. 즉, 동그라미 표시를 한 곳이 2개 이상인 바로 그런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했죠. 그러면 우리는 그냥 편안하게 생각해 본다면 동그라미가 2개인 음식점, 3개, 4개, 5개, 6개 음식점으로 우리는 뭘 할 수가 있다? 5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 이 동그라미가 몇 개 되는 바로 2개, 양호인 음식점이 2군데인 경우, 3개인 경우, 4개인 경우, 5개인 경우, 6개인 경우로 어떻게 바로 이 5가지로 우리는 뭐 해서 풀면 되겠다? 분류를 해서 풀어버리면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일단 이 6개의 음식점 중에서 동그라미가 2개가 될 곳을 먼저 선택하면 되겠죠. 따라서 6개 중에서 2개의 음식점에는 동그라미가 들어간다. 즉, 이 2번과 예를 들어서 5번 음식점에 동그라미를 표현했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 나머지 1번, 4번, 3번, 4번, 5번 이 음식점에는 동그라미를 더 이상 표현하면 안 되겠죠. 무와 세모나 X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각 음식점마다 몇 가지씩 사용할 수가 있나요? 2가지씩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가 되어서 2의 4제곱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 2의 4제곱이 바로 중복순열에 해당되는 경우가 되겠죠. 이해가 되나요? 자, 그러면 6 컨비네이션 2는 6, 30을 2로 나누면 되니까 15가 되고요. 2의 4제곱은 16이 되겠죠. 그래서 15와 16을 곱하면 얼마가 된다? 240이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로 이 양의 음식점이 두 군데인 것을 우리가 처리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세 개가 된다는 말은 바로 이 6개 중에서 몇 개, 바로 세 개의 음식점에는 벌써 양호가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1번, 2번, 5번에는 동그라미가 쳐졌다고 가정하면 이제 3번과 4번과 6번 음식점에는 세모나 X가 들어와야 되겠죠. 따라서 각각의 몇 가지씩 칠할 수 있다. 세모나 X 두 가지씩이니까 그게 몇 개 있겠다? 2 곱하기 2 곱하기 2가 되어서 2의 세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6 컨비네이션 3은 얼마입니까? 20이죠. 이 정도는 여러분들 좀 외워두는 게 편하다고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해보면 3 팩토리얼이 6이니까 6과 약분하면 5, 4만 나면서 20이 되겠죠. 2의 세제곱이 8이 되니까 얼마가 되겠다? 160까지가 나오겠습니다. 이제 동그라미가 양호인 게 네 집일 때, 저 1번, 2번, 예를 들어서 4번, 5번 집이라고 가정한다면, 바로 일단 우리가 네 음식점을 선택하는 6개 중에서, 6 음식점 중에서 4개의 음식점에는 바로 양호인 상태가 되고, 그럼 나머지 3번과 6번 음식점에 바로 세모와 X 두 가지씩을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러면 6 컨비네이션 4는 6 컨비네이션 2와 똑같으니까 위에 있죠? 15 곱하기 4가 되겠네요. 자, 따라서 얼마가 된다? 60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이번에는 자, 동그라미 저 양호가 5지역입니다. 5음식점. 자, 그러면 6번이 바로 또 동그라미를 쳐진다면 우리 일단 이 6개 중에서 몇 개를 선택을 해야 된다? 5음식점을 선택해서 바로 양호 상태가 된다고 보면 되고 이 3번 음식점은 세모 X 바로 두 가지를 표현할 수가 있죠. 6 컨비네이션 5는 6 컨비네이션 1과 같으니까 6가지가 되고요. 6 곱하기 2가 되어서 얼마가 된다? 12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모두 다 양호인 경우는 몇 가지가 되겠습니까? 이걸 뭐 6 컨비네이션 6으로 갈 필요도 없죠. 그냥 몇 가지가 된다? 한 가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이렇게 모든 것을 분류를 했죠. 중복되는 경우 없잖아요. 그죠? 또 빠진 것도 없으니까 이 모든 경우를 뭐 하면 되겠다? 더해주면 된다는 거죠. 이게 13이잖아요. 요게 바로 이 두 개를 더하면 400이 되고, 400이 되겠죠. 460인데 13을 더하니까 전체 473가지의 형태가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 문제의 정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물론 이렇게 여러분들이 풀어도 되겠지만, 맞나요? 바로 두 번째로 무엇을 이용할 수가 있냐면 분류하는 게 너무 많죠. 자, 이렇게 이상이라는 문자가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아니면 공동수학 원에서도 경우의 수를 할 때 생각해 봤겠지만 사실 이 양호 상태가 최고 많을 때는 6가지지만 최고 작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집도 동그라미가 안 될 수가 있겠죠. 즉 동그라미 표현은 0개부터 6개까지를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2개 이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바로 이 이상으로 해보니까 2개부터 6개까지로 5개를 분류를 했죠. 그러면 이 반대를 생각해 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여사건이라고 이야기하죠. 물론 이 여사건은 자, 여기서보다는 나중에 우리가 확률 파트에서 여사건의 확률을 구하는데 그래도 경우의 수에서도 이 우리가 구하는 거에
반대를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사건을 의미하는 문장이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도 많이 해봤겠지만 뭐 적어도 몇 개 이상 여기를 두 개 이상이 아니라 적어도 두 개가 바로 양호한 음식점인데 이런 말로 나와도 동일하다는 거죠. 이렇게 적어도 말이 나오거나 이상, 이하가 나온다든지 이런 표현이 되면 여사건을 의미하는 게 아니겠냐는 시그널입니다. 또는 어떤 두 수를 곱해서 짝수가 되는 경우. 우리 어떤 두 수를 곱해서 짝수가 된다는 말은 두 수 중에 적어도 하나가 짝수면 짝수죠. 그러면 전체에서 바로 반대 거. 두 수의 곱이 홀수가 된다는 말은 바로 두 수 모두 다 홀수가 되어야지 홀수니까 우리는 전체 경우의 수에서 두 수의 곱이 홀수가 되는 경우를 빼버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또는 무엇이 아니다처럼 부정형 형태가 나올 때 그리고 나중에 확률에서 많이 하겠지만 자 A와 B의 바로 그리고가 아니고 또는일 때는 사실 이 A 사건인 경우의 수와 B 사건인 경우의 수를 더한 다음에 두 개의 공통 부분을 빼줘도 되겠지만 처음부터 이 A와 B가 우리가 집합으로 말한다면 A 합집합 B잖아요. 그죠? 그거에 바로 여집합을 먼저 구하는 거죠. 즉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의 교집합을 먼저 구해서 전체에서 이 경우를 빼주면 바로 A와 B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A or B, A 합집합 B 또는 A 합사건 B를 구할 때는 그냥 A 사건 구하고 B 사건 구하고 곱사건을 중복되니까 한번 빼줘도 되지만 다음과 같이 이런 형태로 여사건처럼 풀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여사건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시그널인데 자 이런 다섯 가지 종류를 조금 암기해 놓는 것도 좋은데요. 여사건으로 풀어놓은 것은 이 다섯 가지만을 가지고 생각한다고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이게 자주 나오는 표현이기는 하지만 내가 분류를 해봤더니 분류했는 게 다섯 가지인데 나머지 반대 거는 동그라미가 0개, 1개 이렇게 딱 두 가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다섯 가지를 분류해서 풀 바에는 전체에서 바로 0개와 1개인 경우를 뭐 해버린다? 제외해 주는 게 훨씬 계산하기가 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풀이는 바로 여사건으로 풀어보겠는데요. 여사건으로 풀 때는 이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해서 여기서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한다는 말은 여기에 조건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선생님이 앞에서 먼저 풀었던 여기까지 있죠. 그죠? 요 상태만을 생각해서 무엇을 빼주면 되겠다. 바로 양호인, 양호인 동그라미가 몇 개 있는 경우, 이 동그라미가 0개 있는 경우와 바로 양호인 동그라미가 몇 개 있는 경우, 1개 있는 경우를 각각 뭐 해주면 되겠다? 빼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바로 여사건으로 처리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전체라는 것은 이 조건을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각각의 음식점마다 동그라미, 세모, X를 표현할 수가 있으니까 모두 다 몇 가지를 표현할 수가 있다. 세 가지씩 표현할 수가 있으니까 3의 6제곱까지가 되겠죠. 자, 여기에서 양호가 없다는 것입니다. 양호가 없다는 말은 동그라미가 없다는 말이죠. 그러면 모든 집이 세모나 X로만 표현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음식점 1에도 두 가지, 세모와 X, 2에도 세모, X 두 가지, 각각이 두 가지가 되니까 2의 6제곱까지가 되겠죠. 그런 다음 양호가 1개인 경우는 우리가 방금 해봤듯이 이런 형태로 생각하면 되겠죠. 이 여섯 음식점 중에서 양호가 하나인 집만 선택을 먼저 하는 경우가 6개 중에서 하나의 집만 바로 무엇이 양호가 되고
일이 끝나지 않았죠. 나머지 이 다섯 개의 집은 어떻게 된다? 세모와 x만 있으면 되니까 2의 몇 제곱, 5제곱까지를 곱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얘를 직접 계산해 봐도 얼마가 나와야 된다? 바로 473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 3의 6제곱은요. 3을 6번 곱하라고 했으니까 3의 4제곱이 얼마죠? 81이니까 거기에다 9를 곱하면 되겠죠. 따라서 729가 되겠습니다. 2의 6제곱은요. 64가 되겠죠. 맞나요? 자, 6 컨비네이션 1이 6입니다. 2의 5제곱이 32죠. 32에다가 6을 곱하면 6, 22, 6, 38, 192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729에서 이 두 개를 더해버리면 바로 256이 되겠습니다. 얘를 빼버리면 되겠죠. 그러면 9에서 6을 빼면 3이고요. 자, 2에서 5를 뺀다는 말은 12에서 5를 빼야 되니까 7이 되겠죠. 빌려줬으니까 6에서 2를 빼면 바로 4가 되어서 동일하게 473가지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자, 그냥 있는 그대로도 분류해서 풀어봤고 우리가 여사건으로도 우리가 한번 처리해 보았는데요. 자,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이런 여사건의 시그널을 본다면 혹시 이 문제가 여사건으로 풀면 좀 더 쉽게 풀리지 않을까를 고민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풀어주기 바랍니다. 아시겠나요? 만약에 그냥 풀었는데 예를 들어 분류했는 게 세 가지예요. 근데 여섯 건으로 분류해도 세 가지를 빼어준다면 그때는 굳이 여섯 건으로 풀 필요가 없겠죠. 이렇게 그냥 세 가지로 분류해서 풀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꼭 이런 여사건의 시그널이 나온다고 해서 반드시 여사건으로 풀라는 뜻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지금 구해야 될 경우의 수를 분류했는 것보다 그 반대인 경우가 더 분류한 게 적을 때는 여사건으로 푸는 게 훨씬 현명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24번입니다. 자, 일렬로 나열된 전구 네개를 각각 켜거나 끄거나 뭐 우리 간단하게 온 오프라고 이야기해 볼까요? 온 오프. 자, 켜거나 꺼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신호의 개수를 구해 보라고 합니다. 단 모든 전구는 동시에 작동이 되며 자, 전구가 모두 꺼진 경우는 신호에서 뭐한다? 제외한다. 이런 단 조건을 정확하게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전구가 1번 전구, 2번 전구, 3번 전구, 4번 전구. 그 전구라고 해서 꼭 전구의 그림을 그릴 필요가 없어요. 자, 이렇게 서로 다른 전구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신호를 넣기 위해서 우리가 전기를 온, 오프를 해버리면 자, ON을 해버리면 불이 켜질 것이고 오프를 하면 불이 꺼지겠죠. 따라서 예를 들어서 불이 켜진 것을 동그라미, 불이 꺼진 걸 X로 한다면 모두 다 불이 들어오면 이렇게 해서 하나의 신호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어도 신호를 하나 만들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어서도 신호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모두 다 오프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불이 모두 다 꺼져 있죠. 자, 이런 경우는 뭐 해달라? 제외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1번 전구에 우리가 불이 들어올 수도 있고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두 가지고요. 2번 전구에서도 들어올 수도 있고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각각이 온오프 두 가지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16가지가 되는데 이 16가지 안에는 누구도 포함이 되어 있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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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도 포함이 되어 있죠. 이런 한 가지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얘를 제외해줘서 결론적으로는 16에서 1을 뺀 몇 개의 바로 신호를 만들 수가 있다. 15개의 신호를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 경우를 왜 제외해 줘야 됩니까? 단위라는 조건에 제외한다고 했죠. 그래서 제외를 해주는 거고 이 문구가 없으면 답은 16이 되는 것입니다. 항상 단 조건도 정확하게 읽어주기 바랍니다. 25번입니다. 자, 두 기호 이 스타와 하트를 이용해서 하트 하트 스타 하트 하트 스타와 같이 일렬로 나열하여 신호를 만들려고 합니다. 자, 두 기호를 합해서 3개 이상 6개 이하로 사용하여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신호의 개수를 구해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얘는요, 여러분들 우리가 6건으로 처리할 필요 없어요. 우리 왜냐하면 몇 개까지 만든다는 전체 조건이 없으니까 우리 전체에서 우리가 반대 걸 빼준다고 했죠. 그러니 얘는 그냥 기호를 몇 개, 3개 사용할 때, 또 4개 사용할 때, 기호를 5개 사용할 때, 기호를 6개 사용할 때, 자, 이렇게 몇 가지로 우리는 4가지로 분류해서 생각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기호를 우리가 3번 사용한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 이 스타와 하트로 3자리를 만들어 주겠다는 거죠. 뭐 숫자는 아니지만 그러면 각각에 올 수 있는 이 기호는 스타와 하트 2개씩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따라서 2 곱하기 2 곱하기 2가 되고 즉 2의 세제곱이 되니까 바로 8가지가 되겠죠. 그러면 바로 네 개로 만들 수 있는 신호는 어떻습니까? 동일하죠. 각 자리마다 2개의 바로 신호가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 2의 4제곱 얼마가 된다? 16이 되는 거죠. 그럼 밑에 거는 동일하잖아요. 얘는 2의 5제곱, 얘는 2의 6제곱이 되겠죠. 2의 5제곱이 32가 되고요. 2의 6제곱이 64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분류를 넣고, 자, 빠진 것도 없죠? 3개부터 6개. 빠진 것도 없고,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경우도 없잖아요. 왜냐하면 3개와 4개가 동시에 나타날 수 있는 저 공통 부분이 없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 모든 것을 뭐 해주면 하면 된다? 더해주기만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더할 때도 8과 32를 더하면 40이 되고요. 16과 64를 더하면 바로 80이 되어서 전체 몇 가지의 신호를 만들 수가 있다? 120가지의 신호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 자, 그래서 여기에, 자, 이 객관식 보기 5개가 있는데 선생님이 좀 빠뜨렸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답은 몇 번이 된다? 3번. 바로 120가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 많았습니다.